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연예산업의 구조와 계약의 본질까지 깊이 있게 분석하는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허찬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른바 소녀시대 데뷔조 출신이라는 상징적 이력을 지닌 채 아이돌 연습생 시절을 거쳤고 이후 긴 공백과 재도전을 반복하며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스트롯사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 시장의 핵심 인물로 재부상했습니다. 이 서사는 단순한 재도전 성공담이 아니라 장기 생존형 아티스트가 어떻게 시장을 다시 설계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장 큰 화제를 모은 부분은 유선수 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약 100억 원 규모의 전속 계약입니다. 전통적으로 트로트 시장은 아이돌 산업에 비해 계약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계약은 그 인식을 뒤흔드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체결이 아니라 트로트 아티스트의 시장 가치가 구조적으로 재평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이 남습니다. 왜 허찬미는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100억 원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어떤 구조를 포함하는 금액일까요? 단순 계약금인지, 향후 활동에 대한 선지급 개념인지, 혹은 투자형 계약인지에 따라 실질 가치는 달라집니다. 이번 계약을 이해하려면 먼저 트로트 이코노미의 폭발적 성장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트로트는 단순 장르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와 종편의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 전국 단위 지역 행사 시장,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가족형 광고 산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송이 화제성을 만들고 그 화제성이 행사 수요를 창출하며 행사 동원력이 광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과거 트로트가 전통 음악 소비 시장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수천억 원 규모의 순환 구조를 갖춘 독립산업군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티스트 가치평가 모델도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돌이 글로벌 팬덤과 음반 판매를 중심으로 시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아티스트가 더 높은 투자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트로트 스타는 행사, 축제, 방송, 광고에서 즉각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음반 판매 중심이 아니라 공연과 오프라인 소비 중심의 현금 회전율이 빠른 시장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계약 규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획사 입장에서 트로트 스타는 단순한 음원 아티스트가 아니라 현금 창출 장치에 가깝습니다. 일정 수준의 팬덤과 인지도가 확보되면 연간 행사 매출이 예측 가능하고 광고 적합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미래 매출에 대한 선투자 개념으로 확대됩니다. 결과적으로 허찬미의 대형 계약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트로트 산업이 아이돌 중심 구조에서 다원화된 수익 구조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시장이 커졌고 수익 예측이 가능해졌으며 그에 따라 아티스트 계약 가치도 급격히 상승한 것입니다. 허찬미의 출발점은 단순한 연습생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모두 예술 활동을 해온 가정에서 성장하며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무대, 연습, 공연 준비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능력과는 다른 차원의 자산입니다.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 낮고 카메라와 관객 앞에서의 심리적 안정성이 높으며 예술을 직업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조기에 형성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장기 커리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초 체력 역할을 합니다. 이후 SM 연습생 시절은 그의 첫 번째 대형 전환점이었습니다. 소녀시대의 데뷔조로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상징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루머 차원을 넘어 대형 기획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과 잠재력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 데뷔에 이르지 못하면서 그는 일종의 근접 실패를 경험합니다. 대중문화 산업에서 근접 실패는 오히려 더 강한 서사를 만듭니다. 성공 직전에서 좌절된 경험은 이후 재도전의 명분과 감정적 긴장을 동시에 형성합니다. 그 후 여러 그룹 활동이 이어졌지만 팀 해체와 시장 반응 부진이 반복되었습니다. 프로듀스 101, 믹스9과 같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는 불리한 이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랜딩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복된 도전은 지속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실패를 공개적으로 경험한 과정은 대중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힙니다. 완성형 스타보다 성장형 서사가 더 강한 팬 충성도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트로트 오뚜기라는 상징입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이 별칭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장기간 실패와 재도전을 거쳐온 경력의 압축 표현입니다. 트로트 시장의 핵심 소비층은 노력과 인내, 효와 책임 같은 가치를 중시합니다. 허찬미의 서사는 이 가치 구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이는 일시적 화제성이 아니라 장기 팬덤으로 전환되는 토대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 경력 기간이 아니라 수천 회의 연습, 수백 회의 무대 경험, 다양한 장르 적응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방송 한 시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숙성도입니다. 기획사 입장에서 이러한 시간 축적은 리스크를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이미 수차례 실패와 환경 변화를 겪은 아티스트는 멘털 안정성과 직업 지속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기록은 감정적 자산이 되었고 긴 연습생 기간은 실력에 대한 신뢰로 전환되었으며 반복된 도전은 충성도 높은 팬덤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미스트로사는 허찬미에게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치평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무대에서 그는 실력, 서사, 상품성을 동시에 검증받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함께한 무대에서 전원 오라트를 기록하며 1585점이라는 고득점을 달성한 장면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점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심사위원과 대중 모두에게 감정적 설득과 기술적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가족 서사가 결합된 무대는 중장년층 시청자에게 강한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냈고 이는 곧 팬덤 결집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즉 준우승을 차지한 결과 역시 전략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우승자는 단기적 집중 조명을 받지만 준우승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위권이라는 공식 인증을 확보하기 때문에 행사 시장과 광고 시장에서 신뢰도를 빠르게 획득합니다. 이는 곧 계약 협상력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드럼 퍼포먼스 무대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포지셔닝 전략이었습니다. 노래, 안무, 악기 연주를 결합한 구성은 공연 상품으로서의 확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사 기획자 입장에서는 단순 가창 무대보다 시각적 요소가 풍부한 아티스트가 더 높은 상업적 가치를 가집니다. 이는 무대당 단가 상승과 직결됩니다. 비욘세 매시엄 무대 역시 중요한 지점입니다. 트로트 선율 위에 팝과 댄스를 결합한 구성은 장르 간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젊은 세대에게 신선함을 제공하며 디지털 확산력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기존 트로트 팬층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장르의 현대화를 체감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세대 교차형 콘텐츠를 구현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대들은 허찬미의 정체성을 재정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가창 중심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대신 퍼포먼스, 연출, 장르 융합을 모두 소화하는 퍼포먼스 트로트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차이는 시장 가격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단순 가창형 아티스트의 행사비와 퍼포먼스형 아티스트의 행사비는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후자는 콘서트형 티켓 판매, 기업 행사, 대형 축제 무대에서 더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합니다. 점수와 순위는 표면적 결과에 불과합니다. 진짜 변화는 카테고리 이동이었습니다. 전통 트로트 가수에서 고부가 가치 퍼포먼스 아티스트로의 이동. 이것이 바로 계약 규모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1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 계약금 전액 지급을 의미한다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의 최소 보장 금액과 투자 비용, 향후 프로젝트 예산이 포함된 총액 개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대형 계약은 일시금 구조가 아니라 투자형 패키지 계약 형태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가정에 기반해 구조를 살펴보면 계약 기간은 약 3년에서 5년 사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은 독점 구조로 설정되며 활동 범위는 트로트 공연뿐 아니라 방송 출연, 예능, 글로벌 프로젝트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투자 항목에는 브랜딩 재정비, 음원 제작, 퍼포먼스 연출 강화, 디지털 마케팅, 팬덤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100억 원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미래 매출 창출을 위한 선투자 성격을 띱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행사 수익 배분 비율입니다. 업계 평균은 회사 6, 아티스트 4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이번 계약에서는 아티스트가 약 60%를 가져가는 구조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이 비율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트로트 시장은 행사 중심 현금 흐름이 핵심이기 때문에 수익 배분 비율이 곧 실질 수입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당 행사비가 3천만 원일 경우 60% 구조에서는 아티스트 몫이 1,800만 원이 됩니다. 월 10회만 진행해도 단순 계산으로 상당한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 계약이 상징적인 이유는 권력 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획사가 자본과 플랫폼을 독점하며 아티스트를 통제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팬덤과 브랜드 가치를 확보한 아티스트가 협상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허찬미는 미스트롯사를 통해 시장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회사가 투자자가 되는 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트로트 산업 내 수익 구조가 성숙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동시에 아티스트 중심 계약 모델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숫자 이상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 지출이 아니라 회수 가능성입니다. 기획사가 100억 원을 제시했다면 이는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수익 예측 모델에 기반한 투자 판단입니다. 첫 번째 축은 행사 매출입니다. 허찬미의 현재 시장 단가를 회당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수준으로 가정하고 월 10회에서 15회의 행사 스케줄을 소화한다고 가정하면 월 매출은 약 2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 사이가 됩니다. 이를 영안으로 환산하면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 규모의 매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트로트 산업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반복 가능한 수익원입니다. 두 번째는 광고 수익입니다. 중장년층 신뢰도가 높은 트로트 스타는 식품, 생활가전, 금융,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강한 수요를 가집니다. 계약 한 건당 연간 3억 원에서 6억 원 수준이 형성될 경우 복수 브랜드와 계약 시 연간 광고 매출은 상당한 규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광고는 행사보다 마진율이 높은 사업 영역이라는 점에서 수익 구조상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콘서트 및 투어입니다. 단독 콘서트와 전국 투어는 티켓 판매와 굿즈 판매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안정적인 팬덤을 보유한 경우 연간 10억 원에서 20억 원 수준의 매출 형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퍼포먼스형 트로트 아티스트라는 차별화 포지션은 공연 상품 가치를 높입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수익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기반 광고 수익, 음원 스트리밍, 방송 클립, 2차 활용 등은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수익률이 높은 영역입니다. 디지털 수익은 단기 폭발력보다는 장기 누적형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연간 총 매출은 약 60억 원에서 80억 원 구간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매출 기준이며 실제 순이익은 제작비, 인건비, 마케팅 비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라면 2년에서 3년 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기획사가 본 것은 단순 인기 상승이 아니라 반복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현금 창출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 결정의 핵심 논리입니다. 허찬미가 이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아티스트였습니다. 20년에 걸친 훈련과 무대 경험, 방송 검증을 통해 기본기와 퍼포먼스 후 역량이 충분히 입증된 상태였습니다. 기획사가 추가로 대규모 트레이닝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없는 레디메이드 스타였다는 점은 협상에서 큰 강점이 됩니다. 둘째, 시장 내 경쟁 구도입니다. 미스트롯사 준우승 직후 여러 기획사가 영입 경쟁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순간 협상 주도권은 아티스트에게 이동합니다. 특히 이미 팬덤과 행사 시장 단가가 형성된 상태라면 기획사는 리스크보다 기회가 더 크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60% 배분 구조는 아티스트에게 직접적인 수익 상승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회당 3천만 원 행사 기준에서 60%는 1,800만 원입니다. 월 10회만 진행해도 개인 몫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 증가를 넘어 활동 선택권과 일정 조율에서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반면 회사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이미 시장성이 검증된 아티스트는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초기 투자 회수 가능성이 높고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총 매출 규모가 커집니다. 마진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볼륨이 증가하면 총이익은 유지 또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즉, 고마진 저물량 구조에서 저마진 고물량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산업적 의미도 큽니다. 과거 트로트 시장은 기획사 중심 구조가 강했지만 이제는 검증된 아티스트가 계약 조건을 주도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0% 배분은 단순한 예외 조항이 아니라 향후 트로트 상위권 아티스트 계약의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숫자는 강렬합니다. 그러나 이 계약의 진짜 의미는 단순 금액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유형 가치와 무형 가치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형 가치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계약에 포함된 투자금, 향후 활동을 통해 발생할 예상 매출, 행사, 광고, 콘서트 수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무 모델로 계산 가능한 영역입니다. 예상 연매출, 수익 배분 구조, 회수 기간을 통해 투자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100억 원은 공격적이지만 설명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형 가치입니다. 첫째는 스토리입니다. 20년간의 실패와 재도전, 소녀시대 데뷔조에서의 좌절,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 도전 경험은 단순 경력이 아니라 강력한 서사자산입니다. 트로트 시장의 핵심 소비층은 노력과 인내의 이야기에 깊이 반응합니다. 스토리는 팬 충성도를 높이고 장기 수익 안정성을 만듭니다.
둘째는 퍼포먼스 역량입니다. 허찬미는 단순 가창형 가수가 아닙니다. 아이돌 트레이닝을 거친 무대 장악력, 안무 소화력, 장르 융합 능력은 행사와 콘서트 시장에서 차별화된 상품성을 만듭니다. 이는 티켓 가격과 행사 단가를 높이는 직접 요인입니다. 셋째는 팬덤입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지지층은 당이 유행형 팬과 다릅니다. 재도전 서사를 함께 지켜본 팬은 이탈률이 낮고 소비 충성도가 높습니다. 팬덤은 곧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먼저 유선수 엔터테인먼트의 전략은 단순 영입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축에 가깝습니다. 허찬미를 포함해 이소나, 홍성윤 등 미스트롯 4상위권 아티스트를 연이어 확보한 것은 개별 스타 계약이 아니라 라인업 전략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한 명의 히트 아티스트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브랜드급 묶음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상위권 아티스트를 동시에 보유하면 전국 투어 패키지, 합동 콘서트, 방송 스피노프 제작 등 확장 상품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 전략은 K-팝식 시스템을 트로트에 이식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체계적인 브랜딩, 콘셉트 기획, 비주얼 디렉팅, 글로벌 유통망 확보 등은 기존 트로트 매니지먼트와 다른 접근입니다. 과거 트로트 산업이 행사 중심의 분산형 구조였다면 이제는 통합 매니지먼트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는 중앙 집중형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를 국내 중장년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 엔카 시장과 동남아 한류 시장까지 확장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결국 목표는 분명합니다. 트로트를 글로벌 콘텐츠로 재정의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전통가요 소비 기반이 탄탄하고 동남아시아는 한류 콘텐츠 수용도가 높습니다. 퍼포먼스형 트로트는 언어 장벽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공연 상품으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허찬미 개인의 미래 역시 이 전략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시장 진출은 현실적인 1차 단계이며 동남아시아 공연 투어는 중장기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능 프로그램, 뮤지컬, 드라마 출연 등 활동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이돌 트레이닝 경험과 퍼포먼스 역량은 이러한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선도자에 가깝습니다. 전통 트로트 가수에서 퍼포먼스 중심의 차세대 트로트 아티스트로 이동한 첫 사례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후배의 아티스트들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트로트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허찬미의 계약 규모는 약 100억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파격적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단순 계약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의 최소 보장 금액과 투자, 그리고 향후 매출 창출을 전제로 한 전략적 계약에 가깝습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계약의 본질적 가치는 10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행사 매출, 광고 계약, 콘서트와 투어, 디지털 수익을 종합하면 향후 2년에서 3년 사이 200억 원에서 300억 원 규모의 매출 창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는 총 매출 기준의 잠재력이며 비용과 분배 구조에 따라 순이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찬미가 보유한 스토리, 퍼포먼스 역량, 팬덤, 그리고 확장 가능한 글로벌 시장성이 결합될 때 100억 원은 비용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작동합니다. 이것이 이번 계약의 진짜 숫자이며 동시에 트로트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